오늘은 전체 레그 서비스를 구축한 내용을 바탕으로 레그 성능을 실제로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청킹과 검색 전략을 실습을 통해 심화학습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서를 열어 크기의 청크로 분할해보고 청킹 전략이 검색 결과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비교해봅니다. 그리고 임베딩된 문서를 벡터 DB에서 검색해보며 의미 기반 검색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질문을 입력해 검색 결과의 품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실습했던 것처럼 제가 제공하는 구글 콜앱 노트북 문서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일 메뉴에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누르셔서 이제 이 콜앱의 노트북 문서를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의 클라우드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구글 콜앱에서는 요 각각의 구분되는 단위를 셀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셀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실습할 셀은 총 4개, 5개, 7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셀부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셀의 왼쪽 위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눌러 보시거나 또는 컨트롤 엔터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 셀의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코드 바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가상의 컴퓨터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가상의 컴퓨터에 이제 내가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은 이제 필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지난 실습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필요한 필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랭체인 레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랭체인에 대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크로마 DB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자, 이거 이외에 우리는 한 가지 더 다른 데이터베이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쓸 건데 바로 파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스는 벡터 검색을 빠르게 해주는 이제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크로마 DB처럼 문서의 임베딩을 저장하고 유사한 문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실습에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간의 비교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서 텍스트 임베딩 해주는, 즉 텍스트를 숫자 벡터로 바꿔주는 임베딩을 제공하는 센텐스 트랜스포머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PDF 파일이 이용할 거니까 PDF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 결과 내용을 보시면 이제 뭐가 설치된 부분도 보이시고요. 이렇게 에러 창도 뜨는데요. 자, 에러는 이제 버전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 실습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셀을 실행한 뒤에 반드시 런타임 메뉴에서 세션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돼요. 즉, 첫 번째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 두 번째 셀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런타임에서 세션 다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이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지금 1.26.4 버전, 즉 1점대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구글 콜앱에서 이 numpy 모델은 라이브러리는 2점대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설치하고 세션 다시 시작을 하지 않으면 뒤에 이제 실습 코드를 실행하는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아니라 지금 1점대 버전을 쓸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다시 설치하고 세션 다시 시작을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셀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셀은 이제 우리가 PDF 파일을 업로드해서 텍스트를 추출해 보는 과정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PDF 파일을 우리가 업로드해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PDF 파일을 가져와서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냥 추출하는 코드예요. 자, 코드를 바로 실행하면, 자, 파일 선택을 하고 제가 제공하는 보고서 .pdf 파일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다른 파일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PDF 파일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PDF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을 지금 업로드하고 있고요. 자, 업로드한 파일명은 이렇게. 그리고 텍스트 추출을 하면 지금 글자 수는 총 몇 개인가요? 22,875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PDF 파일을 넣었다면 글자 수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처음부터 350개 정도의 텍스트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요 한반도의 100년의 기후변화 보고서에 대한 시작 제목부터 위에 있는 목차까지 시작부터 350개 텍스트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일명, 여러분들이 입력한 파일명이 동일한지 많고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PDF 파일을 가져올 때 텍스트가 추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어떤 PDF 중에 이미지 기반으로 스캔이 되어서 텍스트를 읽을 수 없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추출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글자 수가 아마 표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죠. 그럴 때는 다른 PDF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셀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로 실행을 하고요. 자, 이 셀에서는 긴 텍스트를 이제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우리 청킹 과정 기억나시죠? 이 청킹 과정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레그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청킹, 즉 크기를 얼만큼 할 것이냐가 일종의 레그 서비스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계예요. 즉, 이 청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문서 전체를 그대로 하나의 어떤 단위로 생각해버리면 당연히 제대로 내가 어떤 질문에 정확히 맞는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통째로 나와버리겠죠. 이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길이가 너무 길면 모델이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문서 내부의 세부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조각으로 텍스트를 나누는 게 중요한데 과연 그 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이거다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서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레그 서비스의 어떤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들을 적당히 테스트하는 방식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가장 간단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청킹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청킹을 나눌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텍스트 청킹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긴 텍스트를 청크 사이즈만큼 겹치게 잘라서 리스트로 반환하는 거예요. 긴 텍스트를 여기서 청크 사이즈가 400개 겹치게 잘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는 이 청크 사이즈가 아니라 요거죠. 청크 사이즈를 400으로 하고 오버랩 되는 게 100만큼인 거죠. 즉 기본이 400자인데 이거를 몇 개를 겹칠 거냐? 100개를 겹칠 거다. 인 거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이렇게 만큼 요겁니다. 네. 오버랩 크기만큼 겹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부터 400자까지를 첫 번째 청크라고 한다면 두 번째 청크는 400부터가 아니라 300부터 400이니까 700까지. 즉 그 중간에 100자는 겹치게끔 100개의 텍스트는 겹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얘를 겹치게끔 해서 이제 구분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청크는 즉 400개, 하나의 청크의 크기를 400자로 하고 100개를 오버랩 했을 때는 이 보고서의 청크가 총 77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77개가 나오고요. 첫 번째 청크는 청크의 대략 앞부분 여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청크의 대략 앞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죠. 중간에 다 표시는 되지 마지막 부분이 표시가 되지는 않지만 아마 100자가 겹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다면 여기에 크기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청크 사이즈를 400인데 청크 사이즈를 더 크게 해볼까요? 800?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개수가 아까 70 여기에서 33개로 줄어들죠. 청크 줄어들고 크기를 줄이면 덩어리가 너무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400이었는데 200으로 하면 청크의 개수가 229개가 더 되죠. 더 세밀하게 분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 문맥의 의미에서는 문맥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그리고 오버랩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0이 아니라 0으로 한다면 전혀 겹쳐지는 거 없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맥이 서로 청크들 간의 문맥이 연결이 단절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얘를 이렇게 200으로 크게 한다면 겹치는 부분이 더 많아지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크의 개수가 늘어났죠. 115개로. 그러니까 청크가 더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임베딩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실제 이것만 봐서는 지금 모르죠. 결국에는 이후에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생성하는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지 컴퓨터에 동작되는 성능 활용 정도 결국 그게 시간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게 얼마만큼인지를 가지고 여기 이제 사이즈, 청크의 사이즈, 오버랩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셀에서는 일단 실행을 하고요. 임베딩 모델을 로드하고 벡터를 생성할 겁니다. 자, 임베딩 모델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파라프라이즈 멀티링구얼 미니랩 이걸 사용할 거고요. 즉, 임베딩 모델은 텍스트를 숫자 벡터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벡터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래서 숫자 벡터로 바꾸면서 문장 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벡터 간의 거리로 표시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알려줘 라는 문장과 기후 온난화는 왜 발생할까? 라는 문장, 이런 문장은 서로 가까운 위치로 가게끔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가까운 문장이 있으니까 이걸 의미상 가까운 걸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벡터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벡터로 변환을 해서 변환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임베딩 완성해서 임베딩 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청크 임베딩 0번부터 10번.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임베딩 된 거 있죠. 즉 아까 첫 번째 청크 여기 있는 텍스트를 숫자 벡터 값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마이너스 0.17, 0.00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숫자로 바꿔준 거죠. 앞에 지금 저장된 10개, 10개의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변환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자, 그럼 우리가 이 숫자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즉, 모델이 텍스트의 의미적 특징을 압축해서 이 숫자 배열의 형태로 작성을 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벡터를 이용할 때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관련 질문 역시도 벡터로 바뀌어서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숫자상으로 가까운 걸 찾아서 청크 단위로 꺼내준다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다음 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든 아까 임베딩 벡터를 활용해서 의미 기반 검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의미 기반 검색을.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이스의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질의 문장, 우리가 사용자가 질문하는 것을 문장도 이제 임베딩으로 숫자 벡터로 변환해서 이제 몇 개를 나올 건지 우리가 탑 K라고 해서 가장 관련된 거 몇 개를 꺼낼 거냐 하는 거죠. 요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를 바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파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벡터 검색 라이브러리예요. 뭐냐면 아까 우리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거를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라이브러리 중에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만든 고속 벡터 검색 라이브러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청크 임베딩을 파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인덱스라는 곳에 넣어두면 즉 뭐냐면 검색을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검색.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의 질문을 우리가 벡터로 바꿔서 그 벡터와 아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여러 가지 청크의 정보들 있죠? 각 청크의 벡터 데이터베이스 간에 어떤 게 더 가까운지를 빠르게 검색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질의 문장으로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꺼내는데 3개를 꺼낼 거예요. 가장 관련이 높은 거 상위 3개. 그래서 우리가 탑 K에서 K를 3개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거 보시면 자,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첫 번째가 요거네요. 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딱 제목이죠. 우리가 질의가 요거였죠.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자, 청크 인덱스로는 0번이고요. 거리상으로는 16. 제일 가까운 겁니다. 가장 작은 값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제목이 바로 나오죠. 자, 우리가 어떤 문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이죠? 제목이죠. 그래서 제목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아주 잘 찾아주고 있죠. 자, 두 번째. 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가까운 것은 청크 인덱스가 16인 요 데이터라고 해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청크 인덱스가 15번인 요런 데이터라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아마 한반도 100년 어떻게 나오네? 기후변화. 요런 제목들. 기후변화.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 경향을 분석. 이런 것들이 아마 가깝게 측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요. 다음 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셀에서는 이제 청킹 파라미터별 검색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번 셀에서는 뭘 해볼 거냐면 이번 셀에서는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청크 사이즈를 얼마로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청크 사이즈를 200으로 했을 때, 400으로 했을 때, 800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각 청크에 대해서 임베딩 벡터를 만들고 그 파이스의 검색을 실행해서 이번에는 탑 K에서 한 개씩 찾았을 때 얼마가 걸리는가 요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드에서는 청크 사이즈를 200, 400, 800으로 했을 때죠. 우리가 400이 기본이라면 200은 작게, 800은 더 긴 문맥이 포함되도록 하는 거고요. 오버랩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요. 100으로 이제 고정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크기별로 분할해서 검색하는 코드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분할, 나눠서 임베딩하고 검색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크기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값들을 반환해 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질문,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청크 사이즈가 200으로 나눠졌을 때 반환된 샘플, 반환된 텍스트는 뭐냐면 요거네요. 자, 최근 10년, 20년 증가 감소하는 전체 강수의 수는 이렇게 나오네요. 거리는 16.2317. 제일 가까운 거리가 요 청크라고 합니다. 자, 400으로 했을 때는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에서 제목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네요. 자, 그 다음에 크기를 800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탑 1의 청크는 마찬가지로 제목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청크 사이즈가 결과를 보시면 사이즈가 작으면 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강수의 변화라든지 어떤 의미가 더 들어간 정보를 찾아주죠. 자, 그런데 이걸 청크 사이즈를 400이나 800으로 했을 때는 첫 번째 제목이 나오면서 그 이외에 이제 뭐 다른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간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제 숫자가 작을수록 질문과 의미적으로 좀 더 가까운 청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조건 청크 사이즈를 작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청크 사이즈가 작으면 더 세밀하게 나눠져서 세부 정보는 잘 잡지만 문맥의 크기가 문맥이 이제 끊겨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있는 거죠. 반대로 청크 사이즈가 크면 문맥을 더 넓게 포함하지만 검색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적의 청킹 사이즈를 정하는 전략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장이 많은 문서는 청크 사이즈를 크게, 그 다음에 어떤 조각난 공지라든지 짧은 정보들이 모여있는 문서들은 청크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게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즈별로 청크 사이즈별로 테스트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튜닝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레그 시스템을 튜닝한다는 게 내가 지금 레그 시스템을 만든다면 서비스를 만든다면 청크 사이즈를 얼마로 할 것인가 200, 300, 400, 500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내가 만든 서비스에서 최적화한 크기는 얼마다 라고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을 실행하시고요. 자, 이 셀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는 주제를 얘기했는데 기후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질문을 남겨볼게요. 기후 변화의 원인. 자, 그러면 이 기후 변화 원인에 대해서 지금 탑 3로 만들어 준 게 이렇게 되네요. 첫 번째는 참고 문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참고 문헌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변화는 없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변화에서 30년 추세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라는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사이즈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거 이외에 예를 들면 뭐 주요 개념이 무엇인지 또는 이 문서에서 중요한 용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해보고 여기에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 이 코드상에서 결과를 볼 때는 거리가 낮을수록 의미가 더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게 왜 나왔을까,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몇 번째 청크인지 이런 것도 인덱스 값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어떤 청크를 찾아주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 이것들을 튜닝할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살펴보면서 서비스의 튜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그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레그 전체 구조를 실제로 개선해보는 실습을 통해 레그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청킹 전략과 검색 품질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청크 사이즈나 오버랩을 바꿔보면서 검색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해보며 리트리벌 단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또한 임베딩과 벡터 DB를 활용해 의미 기반으로 문서를 검색해 보면서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닌 의미적 유사도 검색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지리를 입력하여 검색된 청크의 품질을 분석해 보면서 레그 검색 단계의 강점과 한계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